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인권,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디어 비평이라기보다는 미디어 속에 있는 인권 문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인권 유린 사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실태를 알리고 지도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단체가 있대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국제 인권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에서 지난 19일에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90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언론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히 나쁜 보도가 없습니다. 매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제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으면 해서입니다. 네, 이게 각 언론마다 좀 크게 보도가 됐고, 네. 국제인권단체인데, 네. 북한의 인권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그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뤘다. 네. 그래요. 엊그저께인 것 같아요. 이 아동 네.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디지털 성범죄자 최찬욱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이번에 이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선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국제인권단체가 냈다. 이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보도들 중에서 두 가지가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 동아일보가 헤더바 휴먼 라이츠 워치 여성 권리국 공동 디렉터, 그러니까 바 디렉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과 비대면 인터뷰를 해서 6월 16일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발달한 IT 기술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한국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알고자 보고서를 준비했고 한국 사례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배워갈 교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상사가 준 탁상 시계가 사실은 초소형 영상 카메라여서 자신이 방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모두 상사에게 전송되었음을 알았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JTBC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세계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작고 그 카메라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카메라인데도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게 심지어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나의 침실, 이렇게 매우 사적인 공간도 누군가에게 그대로 생중계될 수 있다. 네. 아, 진짜 그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사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약간 유감이었던 것은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은 엄밀히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나쁘다는 의미를 담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몰래카메라라는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불법 촬영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런 그 초소형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네. 이슈가 번지다 보니까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달라라고 했어요.
이 청원이 6월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2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이미 2018년에도 2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만, 3만 정도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꼭 20만 명의 그 많은 사람이 동의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진즉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게 검토돼서 실행이 됐다면은 누군가는 정말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누군가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런 범죄 도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누구나 기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초소형의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카메라를 너무나 쉽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이런 구조가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 없이 부추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우리의 법제도도 좀 많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먼 라이츠 서치의 그 보고서에서도요, 인상적인 것이 가해자가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게시된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법적 명령이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바 디렉터는 피해자들이 사진을 빨리 지우기 위해서 삭제 업체에 낼 돈을 마련하느라고 예금을 깨고 차를 팔고 집을 팔고 트라우마 치료 비용 등으로 아주 막중한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런 금액을 계산해서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데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들이 복사되고 공유되고 계속해서 복제되는 게 정말 걷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우고 그러니까요. 또 지우고 또 지워도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되니까. 근데 이걸 피해자가 하도록 한다는 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보도에 보면 신고서를 하나 쓰는 동안 이미 10개의 복사본이 또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열악하다라는 지적도 이 단체에서 했는데요. 네.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안을 경시하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경찰서 안에서 동료 경찰들과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기까지 한다. 아하. 이렇게 보고서에 써서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설령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여성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렉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근본적 실패는 디지털 성범죄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태도와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제도에서는 성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성관계에서의 동의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을 통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한겨레에 직접 바 디렉터가 칼럼을 보내서 주장을 했어요. 네. 이 칼럼에 보면 남자가 사진을 찍거나 그런 사진을 공유하면 예뻐서 그런 것이라거나 여자가 그럴 만하게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다. 대부분 남성인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중 상당수는 기술을 이용해 자행되는 범죄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휴먼 라이츠 워치의 게시물 제목이 한국 인터넷상의 성적 촬영물이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다. 네.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다. 참 끔찍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소제목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이었는데 참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불법 촬영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대응에 가까운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네. 저희가 시간상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 인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딸 그리고 조 전 장관을 묘사한 사파를 말도 안 되는 기사에다가 그 보도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지난 23일에 조선일보가 3인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을 유인한 후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제목이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의 지갑 털어라는 그 보도였는데 이 보도 안에 조국 씨 부녀 사파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사과문은 내놨는데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레이션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의 구성만 보고 골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 글을 내놨거든요. 한마디로 의도성이 없이 단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단순 실수라면은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중앙 언론사잖아요. 네, 네. 언론사로서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인데요. 예, 맞죠. 일단 저는 평소에 늘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안, 아주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파나 여러 게티 이미지 등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재현을 하고 비슷한 장면을 넣으려는 그 태도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해 왔어요. 네. 따라서 저는 이게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기사에서 이런 식의 사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이번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똑같이 조 전 장관 딸과 조 전 장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처리한 것을 넣었다는 것은 진짜 인권 침해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에 관련 없는 사파 사용이 또 여러 건 더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3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사용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그린 사파. 이것을 작년과 올해에 여러 기사에 사용했대요. 근데 그 기사 사용한 기사를 보면은 네. 내용이 가관인 거예요. 산속에서 3천여 명 모임 의혹, 인터컵 경찰 고발됐다. 강큰 제약사 공장장, 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 이런 식의 범죄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파를 그 사파도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도에 사용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그냥 마스크를 낀 남자일 뿐이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걸 도대체 누가 실수였다라고 봐줄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보도는 마땅히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으로 누군가를 막 비하하고 공격하는 식의 보도를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문화가 저는 사파에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현재 사과는 사실 사과라고 볼 수 없고요. 변명으로 보이고요. 네. 조 전 장관 가족의 모습을 비하하는 이미지 등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그 사파를 선택한 기자 그리고 편집국 데스크 등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법적 책무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폭력, 성매매에 관련된 뉴스에서 기사에서 왜 네. 그런 이미지를 꼭 써야 하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게 누구의 이미지인가를 떠나서 한 번쯤 인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